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보로는 깨어있는 국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조직해서 행동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넌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절대 흔들리지 말아줘. 너마저 그런다면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져.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재명의 힘이 되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이러고만 있어야지. 아무데도 안 가고 계속 이러고만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듣고 계속 이러고만 있어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이러고만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이러고만 있어야지. 네가 와서 안아줄 때까지.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재명을 안아주세요. 누군가를 눈물나게 그리워한다는 거, 누군가를 멍하니 생각한다는 거, 누군가를 애타게 그린다는 거, 누군가를 끝까지 잡고 싶다는 거, 누군가를 목매이게 불러본다는 거. 사랑을 담아두지 마. 사랑은 아껴두는 게 아니야. 하루 종일 바라보고 생각해도 질리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야.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재명의 사랑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도 집중 단속해 주셨습니다. 이용 인구는 정말 많지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자전거조차 신경 써주시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보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여 얼마 전에 저는 이재명 후보자의 홍대 유세 현장에서 다짜고짜 마이크를 잡고 아주 큰 소리로 후보께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달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려 대선 후보 최초로 자전거 공약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저는 준비된 이재명 후보자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지만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조차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보호해준다고 매일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능한 지도자란 작은 것들에도 세심하게 배려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자만이 진정한 대통령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민주당에게 실망하셨던 점, 그리고 이를 위해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점 모두 공감합니다. 하여 이를 위한 정치적 변화는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치 변화란 단순히 당 색깔이 변화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 색깔이 바뀌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정치적 변화란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 부여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아가 개선하는 것이 정말 유능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자는 기존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은평 시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부디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재명 후보는 국민과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자전거 박사님인 줄 알았더니 정치 박사님이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까 여는 말씀 드리면서 너무 네거티브만 한 것 같아요. 포지티브한 것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진성준이 맨 네거티브만 했다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 800만 명이 봤다고 그러는데 유튜브 경제방송 3프로TV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3프로TV에 이재명 후보가 나가서 인터뷰를 1시간 반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새롭게 얻은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경제명. 왜 경제명이냐? 경제를 너무나 잘한다고 해서 경제명이 됐어요. 그러면 뭐요?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 경제 몰라도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 경제에 해박한 사람하고 누가 대통령 돼야 됩니까? 그거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가 몰라. 에? 말짱 엉터리입니까?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은평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중심이 된 것 같아요. 최고위원을 2분이나 배출을 했어. 더불어민주당 현 최고위원 강병원 국회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최고위원인데 지금 뭐 수석 대변인까지 맡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인사하는 것처럼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신내 해물식당 둘째 아들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MB 아바타라는 말 아십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할 때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갑철수라는 말도 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아주 희화화된 말이죠. MB 아바타입니까? 다들 아시죠? 그때는 안철수가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는데 5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 국민들을 분노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때문에 열받으신 분 여기 다 모이셨죠? 윤석열이 되면은 손가락을 자르겠다고요? 국민들 앞에서 매번 끝까지 완주하겠다. 철수는 없다. 더 이상 나에게 철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을 위한 추도사에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단일화는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 새빨간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배신한 사람, 우리 국민을 기만한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한 표라도 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표도 이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거짓말했던 당군인의 최악의 거짓말장이 안철수에게 표를 주지 맙시다, 여러분. 윤석열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토록 신임했습니다. 검찰개혁을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본인도 대통령께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통령의 신임을 배반했고 우리 국민의 믿음도 철저하게 배신한 사람입니다. 이런 윤석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우리가 심판해야겠죠? 안철수와 윤석열의 결합이 단일화라고요? 이게 당당한 단일화입니까? 야합입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들의 잔인한 억기합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이 야합에 대해서 잔인한 억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 배신자들의 결합, 거짓말장이들의 결합, 우리 국민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전투표 열기가 이렇게 뜨끈뜨끈한 것은 이 배신과 거짓의 야합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철저하게 이 배신자들 당군일의 최악의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해 주시라 믿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지역을 열심히 갈고 있습니다. 걷고 또 만나는 분마다 고개 숙여 인사드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꼭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께서도 새벽 일찍 갔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붕어빵을 굽고 있는 젊은 부부들도 우리도 사전투표했다고 이재명 콕 찍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자영업자들도 꼭 찍었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아버님께서 8순이 넘으셨는데 안타깝게도 확진이 되셨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그러더랍니다. 나 무조건 이재명 찍어야 되니까 이 5시, 6시 이때 내 확진됐지만 이재명 찍으러 꼭 투표장 가야겠다고 하신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야합이 아닙니다. 안철수와 윤석열의 결합이 아니라 이런 서민들, 국민들 한 분 한 분과 국민 단일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야합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여러분들과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3월 9일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주십시오. 3월 9일 우리 새로운 역사를 만듭시다. 이재명과 함께 승리의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가지고 내려가. 이야, 우리 강병원 최고 왜 이렇게 연설을 잘해요? 그 연설하는 동안에 말이 한마디도 안 꼬이네. 네, 멋집니다. 다음에 이분은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 때문에라도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직 최고위원 박주민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평 국민 여러분, 박주민입니다. 이재명을 씹고 싶은 남자 박주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광천 근처에 제 딸이 나와 있다는데 멀리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좀 차분하게 왜 이재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래가 꼭 장밋빛 뿐일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기후위기에 따라서 탄소 중립으로 전 세계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내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 물건이 유럽에 수입될 때 보복적인 관세를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이키,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2030년부터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생산된 부품만 공급받겠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겠답니다. 소니가 자동차를 만들겠답니다. 디지털이 강한 기업들이 기존의 산업 간 격벽을 뚫고 들어와서 새로운 강자로 군림하겠답니다.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존에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제조업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소중한 혈맹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역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실리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많이 챙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와 바람이 거슬 때 우리는 유능한 항해사를 찾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유능하고 준비되어 있고 경험 있고 실력 있는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재명을 선택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님 저런 열변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멋져요. 저 한번 보여주세요. 국민 머슴 이재명, 처가 머슴 윤석열. 뒤로 돌려보세요. 뒤로. 나를 위해 1번, 건의를 위해 2번. 멋집니다. 야, 어떻게 그런 구호를 생각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부부젤라 팀이 나오셨는데 부부젤라만 한번 불어봐 주세요. 부부젤라. 예, 저 부부젤라 소리 전 참 좋더라고. 2002년 월드컵 때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은평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거의 도착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추운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응달이 진 곳은 추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몸 녹이시라고 블루투스 유세단 아모르 파티 합니까? 아모르 파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승리는 확정적이니까 이런 시국에 무슨 춤이냐 하지 마시고 신나면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루투스 유세단.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일한 만큼 보람 있고 휴식도 취미를 즐기면 됐지. 위기 속에 기회가 있지. 대통령 잘 뽑아야 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날 위한 선택이야. 이재명 파티. 나를 위해 이재명. 위기에 강한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1번 이재명. 뽑지 말고 심어주세요. 임플란트도 지원해. 면접 지원, 상병수당 당연해. 전 국민 안심하도록. 말해 뭐해 이재명뿐이야. 내 삶을 바꿔줄 사람. 잘 생각해 단 한 번 선택이야. 이재명 1번뿐이야. 소확행 공약 꼼꼼히 남녀노소 챙겼네. 이제는 공허한 공약이여 안녕. 한다면 해내는 이재명. 능력은 필수, 검증도 필수. 위기를 기회 삼아 앞으로 날 위해 제대로 일해.
이재명 파티 1번 이재명 말해 뭐해 이재명뿐이야 내 삶을 바꿔줄 사람 잘 생각해 단 한 번 선택이야 이재명 1번뿐이야 진짜가 왔다 행복한 공약 꼼꼼히 남녀노소 챙겼네 이제는 공허한 공약이여 안녕 한다면 해내는 이재명 능력도 필수 검증도 필수 위기를 비호해 삼아 앞으로 날 위해 제대로 일해줄 사람 선택은 1번 이재명뿐이야 경제 대통령 1번 이재명 경제 대통령 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있자면 더 나은 내일 위해 우리 모두 같이 있자면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있자면 더 나은 내일 위해 우리 모두 같이 있자면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나를 위해 외치자 하늘 높이 뜨겁게 가슴 깊이 간직한 희망찬 내일 위해 이재명 후보가 응암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함께 뜨거운 소로 외쳐보겠습니다. 대통령! 대통령!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대통령! 대통령! 앞으로 더 앞으로 대통령! 바뀔 세상 대통령! 만들어보자 대통령!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시민과 인사하면서 무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외치자 하늘 높이 뜨겁게 가슴 깊이 간직한 희망찬 함께 외칩니다. 대통령! 다 같이 나를 위해 대통령! 위해 있자면 대통령! 더 나은 내일 위해 대통령! 같이 있자면 대통령! 제대로 된 세상 위해 대통령! 같이 부르자 대통령! 앞으로 더 앞으로 제대로 바뀔 세상 우리가 만들어보자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세 분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시민 은평 구민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뒤돌아서서 카메라 기자들을 위해서 포즈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약속했던 것처럼 세 번 외쳐보겠습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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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은평 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은평구에 왔으니까 우리 은평 구민들 관심 있는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중에 시, 군, 구, 기초단체별 공약한 사람 없었지요? 이재명은 했고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 은평구 공약도 인터넷에 정확하게 써놨으니까 한 번씩 검색해가지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게 교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분당선 서북부로 연장하자. 맞습니까? 은평 철도망 구축 사업 그리고 수색 역세권 개발도 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이 수색이 원래 저희 외가 식구들이 사는 데라서 잘 기억하는데 발음이 잘 안 되네 이게 지금. 자, 이재명은 한다면 했고 한다면 합니다. 이것도 이재명 약속 드렸으니까 확실하게 챙겨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저 이재명이 코로나 잘 대처해 왔지 않습니까? 위기 극복 총사령관으로 이재명 임명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박자가 잘 안 맞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3월 10일부터 방역 방식을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진화를 했지 않습니까? 뭐 막으려니까 잘 안 막아져요. 마스크 잘 쓰고 기저질환자 미리 관리 잘하고 중증 환자 대응 시스템 의료 시스템 잘 갖춘 다음에 영업 제한 이제 풀고 일상적 경제활동 되돌아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극복하면 이재명 아닙니까, 여러분? 메르스 때도 제가 잘해서 정부한테 욕은 많이 먹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칭찬받았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어요. 제가 기회를 주시면 위기 극복 100일 프로젝트,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 확실하게 만들어서 취임 후에 인수위를 위기 극복 컨트롤 타워로 바꾸고 이재명이 총 책임자가 돼서 확실하게 코로나 대응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빚도 많이 졌고 무슨 뭐 플랫폼 노동자니 배달 노동자 또
문화예술인들 공연도 없어가지고 고생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되면 당선 즉시 그리고 취임한 즉시 추경을 하든지 긴급 재정 명령을 해서라도 50조 원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이때까지 손해본 거 다 보전해 놓고 신용불량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신용 대사면 해줘야죠. 그리고 코로나로 빚진 거 코로나 채권은 다 인수해가지고 탕감할 건 탕감하고 채무 조정하고 해서 다시 일상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 했는데 우리만 안 한 게 있어요. 방역 때문에 가게를 손해보면서 운영해야 되는데 임대료,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거 책임 안 져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책임져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형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 우리도 하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민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수출 잘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경제 볼륨은 커졌는데 우리 국민 서민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는요, 정책은 잘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은평구에도 했던 건데, 아니 복지 지출하는 거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줘가지고 동네에서 쓰게 하면 동네 경제도 살고 매출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2중 3중의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100일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상적 경제활동이 제대로 복귀되는 확실한 경제 활성화 제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보 중요하지요. 질서도 중요하지요. 민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생 중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경제, 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 국가 경제도 키우고 우리 국민들도 기회도 많고 일자리도 많아지는 나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뭐 무능, 무지, 무책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능하고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실적으로 실력이 검증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죠? 저는 증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빈말로 안 하고. 공약 이행률 95%로 증명했지 않습니까? 성남시, 경기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경제 성장률 높았고 야당에서 그거 헐뜯기는 하더라만 기업 유치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제가 신속하게 회복시킬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투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하는 교육 혁신 해내고 그리고 기업들이 못하는 기초과학 기술 투자, 첨단 전략 기술 투자 정부가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정말로 위험하지 않은 것은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 전환해내고 그러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커지고 모두가 행복한데 이걸 해낼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주가 5,000포인트, 국민소득 5만 불, 세계 5강 경제대국 이렇게 얘기했더니 에게 그게 되겠어요? 다른 나라는 못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열등감에 휩싸인 이런 얘기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위대해서 만들어낸 성과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국민들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만 잘하면 그게 왜 불가능하겠어요? 정치가 무능하고 권력을 줬더니 엉뚱한데 정치 보복하는 쓰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역량을 다 모으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지금도 정치만 똑바로 하고 정치인 대통령만 똑바로 뽑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이 되긴 했는데 국민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국민들은 여전히 주머니가 가볍고 힘들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없고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과 발전은 국가의 외양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두터워지고 가정경제도 좋아지고 그리고 골목 경제도 좋아지는 내실이 튼튼한 그런 성장 발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이 나라 정치 구조가 좀 이상합니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면 왕따 돼요. 왜냐하면 당이 2개가 있는데 이 2당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제3, 제4의 선택이 어려워요.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하면 나한테 기회가 와요. 그래서 상대방 못하게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상대방이 못해가지고 국민이 고통받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나를 선택할 거다. 지금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누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한 10% 지지율 받으면 10% 의석 가지고 국가 경영에도 10%쯤은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51% 받은 정치 집단이 100% 하면서 49%하고 맨날 싸웁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선거제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기초의원을 왜 한 군데서 2명만 뽑는 거예요 도대체? 1번, 2번 무조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초의원들이 우리 국민들보다 지역위원장 눈치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국민들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정치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선투표. 뭘 자꾸 미리 뭉쳐요. 국민에게 맡기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하고 결선투표제도도 도입하고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 많으니까 의회로 분산도 좀 하고 지방자치도 확대하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더 나쁜 정권 교체를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정치를 바꿔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바꿔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유능한 통합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51%의 컨트롤 권한만 가지면 됩니다. 선거 때야 우리가 경쟁하고 갈등하지만 선거 끝나면 대통령은 모두를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은 충실하게 하되 역량 따라 각각 특장점 있는 부분 맡아가지고 경쟁적으로 잘하기 해보고 결과는 국민에게 평가받고 또 발목 잡기가 아니라 잘하게 경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나아질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이재명은 네 편, 내 편, 보수, 진보 뭐 어쩌고 가리지 않고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유용한 사람이면 유용한 정책이면 골고루 쓰고 경쟁시키는 실용적인
통합정부, 실용적인 국민내각 만들어서 진정한 통합의 나라, 국가의 모든 역량이 국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꾸 빨리 끝내라 그래가지고 그러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여러분, 경제가 중요한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안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보를 악용해가지고 경제를 망치면 이게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죠. 경제는 희한한 동물이라서 현재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불안하면,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안정이 안 되면 못 사는 동물이에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경제가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가 브라질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못된 부패한 검찰들이 그 멀쩡한 민주정부 다 없는 죄 만들어 엮어가지고 다 민주주의 파괴를 하니까 브라질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망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경제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 주식이라는 이유로 60% 가까이 디스카운트 돼 있어요. 왜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혹시 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지정학적 위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를 최소화시키고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경제가 산다. 이거 우리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아니 무슨 쓸데없는 사드를 설치한다느니 무슨 선제 타격한다느니 이런 험한 소리 해가지고 북한을 자극하면 이게 갈등이 고조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 소리입니다. 미국에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안정화시키고 전쟁의 위기가 아닌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하게 안전하게 사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가 아니라 평화의 한반도로 만들 평화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거 김종인 대표가 꼭 하라고 해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 얘기를 꼭 하라고 여기 써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173석 민주당 의석을 잘 활용해야 된다. 대통령이 일단 상황 판단 빠르게 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 경험과 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소수 야당 세력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정말로 좋은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용기 있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강력하게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국회가 와 발목 잡고 협조 안 하고 하면 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성남시장 때 진짜 고생했습니다. 경기도 가니까 우리 편이 많으니까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나쁜 거 아니면 다 동의해 줘가지고 얼마나 빨리 해치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172석 민주당하고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실용적인 통합정부도 만들고, 그리고 민첩하고 기민한 정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신속하게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보다는 우리 김종인 대표가 하신 말씀인데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속 할 테니까 책임지세요. 네, 여러분, 사실 이제 선거가 3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치면 이제 이틀 반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는 누가 합니까?
정치인이 합니까? 국민이 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는 거죠. 이 위대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조 시대에도 백성이 왕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시대에도 백성을 두려워해라. 민심이고 전심이다. 왕은 물 위에 뜬 배 같은 건데 백성이 바로 물이다. 언제 뒤불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랬는데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민주권국가 민주공화국에서 무슨 정치를 정치인들이 한다고 그럽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역사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하는 것이고 3월 9일에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와 가족, 우리의 이웃,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가 아니라 이 둘은 어차피 유용한 도구일 뿐이니까 어떤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더 나을 것인가를 선택할 것이다. 현명한 국민들이 위대한 선택을 할 것이다. 위대한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 집단지성과 정말로 이 나라의 주인들을 믿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그대로 쭉 걸어가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다음 유세장 소임 신청으로 떠날 시각입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이재명 후보를 뜨거운 영으로 보내겠습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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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시어머니 왈 이재명이 될 기다. 될 사람 곁뿐이다. 맨 앞에 여성 시민께서 들고 오신 말씀입니다. 이재명이 될 기다. 될 사람 곁뿐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원하는 만큼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주십시오. 가족과 친구 모두 빠짐없이 투표해 주십시오. 위기극복 총사령관,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이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설득해 주시고 투표로 이끌어 주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